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홍진철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해 왔습니다. 심장질환은 항상 겉으로 드러난 원인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위험한 상황을 겪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마주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심장 초음파도 정상이고 혈관 조영술에서도 막힌 부위가 없는데 계속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여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박사님, 검사에는 다 괜찮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상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하니 더 불안합니다. 노화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미세혈관 장애,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혈관들의 기능 저하가 만드는 심장의 위기입니다. 미세혈관은 우리 심장 전체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들입니다. 큰 혈관은 고속도로라면 미세혈관은 그 고속도로와 연결된 골목길입니다. 고속도로는 멀쩡해도 골목길이 막히면 음식점도 물건을 못 받듯 심장도 큰 혈관이 멀쩡해 보이는데 미세혈관이 망가지면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세혈관은 일반 검사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지만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불편하고 위험 신호는 점점 더 쌓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부에서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던 미세혈관 장애가 시니어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몸이 이상한데 병원은 괜찮다고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심장의 실제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고령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면 늘 같은 고민을 듣습니다. 가슴이 조인 듯 아프고 특별히 움직이지 않아도 숨이 차고 밤에 자꾸 깨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심전도, 초음파 모두 정상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혈관의 문제는 큰 혈관이 막히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몸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은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깁니다. 그러나 미세혈관 장애는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에 생기고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에 가장 작은 전선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꽃은 아주 작지만 그 불꽃이 언젠가 큰 화재로 번지는 법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76세 남성분이셨는데 걷기만 하면 가슴이 불에 댄 듯 뜨겁고 숨이 찬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는 모두 멀쩡했습니다. 심전도 정상, 초음파 정상, 큰 혈관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환자에게서 서서히 약해진 미세혈관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우 며칠만 더 무리하셨다면 큰 혈관 문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굵은 뿌리는 눈에 잘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실제로 나무를 살리는 건 보이지 않는 가는 뿌리들입니다. 심장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이 먼저 망가지고 나서야 큰 혈관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연구를 보면 단순히 좁아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은
바로 혈관이 스스로 열고 닫는 기능입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넓어지고 필요 없을 때 좁아지며 심장이 요구하는 만큼 혈류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는 혈관이 넓어져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혈류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세혈관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이 상황들이 모두 부담으로 바뀝니다. 숨이 차고 피곤하고 가슴이 무겁고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큰 혈관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에게서 느껴지는 작은 증상일수록 더 의미 있게 해석해야 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미세혈관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첫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짧은 흉통.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로 아주 짧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통증은 심장 깊은 곳의 작은 혈관이 잠시 기능을 잃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늦은 오후 피로. 하루 중 오후 늦게 유독 숨이 차고 피곤하다면 미세혈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 갑작스러운 심장 두근거림. 음식 섭취 시 혈류가 장 쪽으로 몰리는데 이때 미세혈관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심장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넷째, 가끔씩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미세혈관 역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뇌는 언제나 하나의 회로처럼 움직입니다. 다섯째, 평소 하지 않던 가벼운 두통. 심장 부담이 커지면 혈압 변동이 심해지고 그 과정에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은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배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많은 시니어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도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의 기능 저하, 즉 심장의 가장 조용한 곳에서 시작되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2부에서는 이 미세혈관을 되살리는 핵심 원리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왔던 과학적 근거 기반의 회복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일상 루틴과 식습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저는 시니어 분들이 가장 흔히 겪는 가슴 답답함과 이유 없는 피로의 원인이 검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미세혈관 기능 저하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을 어떻게 다시 깨어나게 만들 수 있는지 저 김대수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해온 실제 회복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지 의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돕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혈관은 기능이 떨어져서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변화는 혈관이 스스로 넓어지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내피 기능 저하라고 부릅니다. 내피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막입니다. 이 내피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피가 매끄럽게 흐르도록 도와주고 염증과 손상으로부터 혈관을 보호합니다. 문제는 이 내피가 나이가 들수록 염증, 스트레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등에 의해 서서히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피 기능이 살아있는 분은 80이 넘어도 혈관이 부드럽고 가슴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내피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은 60 중반만 되어도 계단 한 층에도 숨이 차고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즉, 혈관의 진짜 나이는 내피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미세혈관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이 내피 기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연구 자료와 환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피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문 장비도 고가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연구에서 검증된 원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정한 자극. 둘째, 적절한 회복. 셋째, 안정된 혈당.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내피는 다시 활성화되고 미세혈관은 혈류를 회복하며 심장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혈관 건강을 위해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세혈관에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세혈관은 강한 운동보다 가벼운 자극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세혈관은 가느다란 실핏줄이기 때문에 강한 운동으로 갑작스러운 혈류 증가가 생기면 오히려 부담됩니다. 반면 일정한 리듬의 가벼운 움직임은 내피가 스스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을 되살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숨이 차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는데 혈관은 자극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혈관이 스스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시간, 즉 회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회복 체계는 주로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강화됩니다. 하나, 충분한 수면. 둘, 안정된 체온. 셋, 규칙적 식사 간격.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피가 가장 활발하게 복구되는 순간은 밤중 깊은 잠 단계에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 분들이 두세 시간마다 깨어서 숙면을 거의 취하지 못합니다. 이런 패턴이 몇 달 지속되면 내피는 복구될 시간이 부족해지고 미세혈관 문제는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체온 역시 중요합니다. 체온이 약간만 떨어져도 미세혈관은 즉시 수축하고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발, 복부, 허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겨울에는 특히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간격입니다. 혈당 변동폭이 커지면 내피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간식을 자주 먹는 것보다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회복은 혈관을 재생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켜줘야 내피가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하루 10분 걷기, 하루 3번 천천히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아주 작은 움직임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3달 뒤 이분은 예전에는 불가능하던 시장 나들이를 스스로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미세혈관은 적당한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기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내내 앉아 있으면 미세혈관은 굳어갑니다. 그러나 하루 3번, 5분씩만 움직여도 혈관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내피 기능이 깨어납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 명확해 지금은 심장학회에서도 시니어에게 가장 먼저 권고하는 방법이 바로 짧은 운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혈당 안정입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내피가 어떤 상태인지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 내벽에 부담이 생겨 미세 손상이 누적됩니다. 이 손상이 반복되면 내피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미세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서 혈당 변동폭이 큰 이유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을 잡아두는 능력이 떨어지고 혈당이 쉽게 출렁입니다. 여러분, 혈당의 가장 큰 문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들쑥날쑥하면 미세혈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무조건 혈당을 낮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내피는 다시 살아나고 미세혈관은 회복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환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세혈관을 회복했는지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몇 걸음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습니다.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세혈관 기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죠.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다음 3가지였습니다. 하루 3번 5분 걷기,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족욕, 식사 간격 최소 4시간 유지. 이분은 석 주 만에 숨이 차는 정도가 절반 이하가 됐고 3달 뒤 시장을 스스로 다녀올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혈관의 기능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과정입니다. 이분은 식사 후 두근거림이 심했고 저녁마다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역시 검사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분에게는 다음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루 1번 가벼운 근력 자극, 밤 11시 이전 취침. 근력이 미세혈관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면이 내피 회복을 좌우합니다. 2달 뒤 이분은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지고 혈압 변동 폭도 절반 수준으로 안정됐습니다. 이분은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역시 검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 눈 뜨고 바로 하는 10분 순환 자극 루틴, 발목 돌리기, 천천히 무릎 굽히기, 팔원 그리기, 천천히 심호흡. 이 4가지를 매일 하면서 혈관의 준비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2달 뒤 이분은 계단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회복시키는 원리를 설명드렸다면 이번에는 그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불규칙한 수면. 둘째, 저체온. 셋째, 갑작스러운 과식. 넷째, 스트레스성 호흡. 다섯째, 장시간의 고정된 자세. 이 5가지가 반복되면 미세혈관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거르고 한 번에 많이 먹는 행동은 혈당을 크게 올리고 혈관 내벽을 자극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빠른 호흡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회복을 원한다면 이 5가지 행동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뭘 추가할까만 고민하지만 사실은 뭘 줄일까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미세혈관을 되살리는 핵심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내피 기능 되살리기, 적절한 회복 시간 확보하기, 혈당 변동폭 줄이기.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심장은 다시 안정되고 숨이 차던 증상, 가슴이 답답한 증상,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제 3부에서는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20분 심장 루틴, 식사 조절의 황금 공식, 밤 시간 회복 루틴 등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저는 시니어 분들이 흔히 겪는 가슴 답답함과 피로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의 기능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그 미세혈관을 되살리는 근본 원리, 즉 내피 기능 회복, 일정한 자극, 안정된 혈당이 어떻게 심장을 보호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그 원리를 여러분의 실제 일상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하루 20분 루틴, 식사 황금 공식, 밤 시간 회복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3부 내용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3부만 실천해도 심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심장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약해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답은 같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혈관 자극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미세혈관은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짧고 반복되는 가벼운 움직임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아침 10분, 오후 5분, 저녁 5분, 총 20분 루틴을 추천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심장의 압박이 줄어들고 숨이 차던 현상이 점차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침은 혈관이 가장 딱딱해 있는 시간입니다. 밤새 누워 있으면서 혈류가 느려지고 내피 기능도 최소한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혈관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아침 10분 루틴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발목 20회 돌리기. 발목 관절 주변에는 미세혈관이 가장 촘촘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발목을 돌리면 전신 혈액순환이 빠르게 살아납니다. 둘째, 천천히 무릎 굽히기 10회. 힘을 주지 말고 의자나 벽을 잡고 살짝만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10회. 이 동작은 하체의 큰 혈관을 깨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팔을 크게 원 그리기 10회. 팔과 어깨 주변에는 심장으로 돌아가는 정맥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면 상체 혈류가 안정됩니다. 넷째, 1분간 깊은 호흡. 호흡은 혈관을 여는 데 가장 중요한 자극입니다. 숨을 서서히 들이마시고 서서히 내쉬는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내 압력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이 4가지를 10분 동안 하면 미세혈관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심장은 아침부터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가장 피곤함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혈관이 오전 활동으로 인해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을 위한 짧은 회복 루틴이 필요합니다. 오후 5분 루틴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의자에 앉아 발끝 당기기 20회. 발끝을 앞으로 밀었다가 당기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정맥 혈류를 높입니다. 둘째, 어깨 들썩이기 30회.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으면 가슴과 목 주변 혈관의 긴장이 풀립니다. 단 5분이지만 미세혈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이 되면 혈관은 자연스럽게 수축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혈관 사건이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저녁 5분 루틴은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다리 흔들기 1분. 의자에 앉아 양쪽 다리를 가볍게 흔듭니다. 이 동작은 정맥 펌프 역할을 도와 저녁 시간 혈류 정체를 막습니다. 둘째, 가슴 앞 펴기 1분. 가슴을 활짝 펴고 등을 살짝 젖히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심장을 압박하는 상체 근육을 풀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셋째, 코로 천천히 숨 들이마시기 30초, 입으로 서서히 내쉬기 30초. 호흡만 바꿔도 심박 변동이 안정되고 혈관 수축 반응이 즉시 완화됩니다. 이 3가지를 저녁에 해주면 새벽 혈관 수축을 막아 심장의 야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세혈관은 혈당의 큰 변동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가슴이 쿡쿡 아프다,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고 말하는 순간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식사 후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사 황금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3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식사 간격이 일정하면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피는 안정되고 미세혈관은 손상 없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아침을 걸러서 점심에 많이 먹고 저녁을 또 늦게 드시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 패턴은 미세혈관 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식사는 시간을 정하고 일정하게 드세요. 이것만 해도 혈관이 확연히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양을 줄이려 애씁니다. 그러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고 혈관이 받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천천히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과식을 예방합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안내한 방법입니다. 식사 후 미세혈관은 어느 정도 수축합니다. 그래서 식사 직후 조금만 움직여도 혈류가 원활해지고 식사 후 두근거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3분 걸음은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미세혈관에는 매우 강력한 자극입니다. 밤 시간은 혈관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특히 숙면은 내피 기능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밤 루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복부, 발, 허리가 따뜻해지면 미세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고 심장은 편안해집니다. 조금의 온기만으로도 내피 기능이 깨어납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취침 전 온열 루틴이 필수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자주 범하는 큰 실수 중 하나는 밤늦게 잠드는 습관입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늦게 자면 내피는 회복할 시간을 놓칩니다. 쉬운 방법은 하나입니다. 잠들지 않더라도 자리에 먼저 눕는 것. 몸이 눕는 순간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박 변동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다음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기. 이 리듬만 유지해도 심박이 안정되며 혈관 내 긴장이 크게 풀립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호흡법은 내피 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보고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가지는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첫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기. 둘째, 음식 건너뛰기. 셋째, 늦은 밤 과식. 넷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얕은 호흡. 다섯째, 새벽 시간 찬 공기 노출. 이 5가지는 미세혈관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이 5가지만 줄여도 심장은 놀라울 만큼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심장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심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장은 다시 살아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부, 2부, 3부를 통해 여러분은 미세혈관의 기능, 심장의 회복 원리,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배우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루틴, 식사 황금 공식, 밤 시간 회복 습관. 이 3가지 중 둘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심장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회복의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잡을 용기와 실천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심장을 위해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